자, 여러분 이제 21번부터 또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 작년 학생들 마무리 짓고 하느라 조금 하루 정도 못 올렸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힘내 돌릴 테니까 같이 좀 힘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 지금 no great love of work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수업 때 부정문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보통 하냐면 이 부정문에서의 문장이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말하는 문장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그냥 행동 상태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요. 근데 그 문장이 인과관계를 말하는 문장이면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문장은 주어가 인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의 상태에 대한 문장인 거죠. 이런 나의 상태에 대한 문장에서의 not은 그냥 상태의 결과를 부정하면 돼요. 행복하지 않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부정문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be did not cause 홍수라고 하면 B는 홍수를 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할 게 아니고요. B와 홍수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B는 왔지만 홍수가 나진 않았다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홍수가 나긴 했는데 B가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둘 중에 어떤 뜻이 되는지는 다음 문장을 보면 알겠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부정문에서는요, 의미가 확정되지 않아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 am not happy도 행복하지가 않으면 지금 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확정짓지는 않는 거죠. 다음 문장에서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문을 바라봤을 때 저런 관계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부정문은 모르겠으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음 평서문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얘기예요. 나중엔 부정문을 뭐 깔고 가는 표현이다 이런 말도 할 거지만 어쨌든 간에 부정문에선요 다음 평서문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 Greek, ancient Greeks had no grade of work.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을 사랑하지 않았다 엄청. 그럼 뭐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냥 고대 그리스인들 일에 대해서 뭘 한 거네? 고대 그리스인들 일 가지고 뭘 한 거네? 이 주어가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인물 집단의 행동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일까요? They saw부터 시작하는 평서문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일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 되겠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있는 부정문은 고대 그리스인의 일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기 정확히 써 있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알면 물론 더 좋겠지만 여기 써 있는 문장을 하나도 모르겠다고 가정했을 때 어차피 부정문은 다음 문장에서 더 완성이 되는 거라면 그냥 얘부터 시작해야겠다. they는 앞에 주어를 받아주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을 받아주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런 원리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 우리 이건 수업 때 또 얘기했던 건데 타동사 목적어 as 명형 이렇게 전개가 되면 얘가 목적어의 상태라고. 그래서 전치사 as는 뒤에 명사를 결과로 만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이라는 것을 필수라고 본 거예요.
1은 필수가 되는 거고 whose부터 purpose까지가 요렇게 가. 요 whose가 앞에 1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필수고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population들에게 목적어 옷을 입히고 잘 곳을 제공해주고 먹을 걸 주고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잘 곳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1은 필수고요. 1을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라고요.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얘가 but.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but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결과가 바뀐지 아닌지예요. 결과가 바뀌었으면 문제점 반박처럼 되는 그냥 형태가 되는 거고 그게 꼭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과관계 반박이랑 구별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반박이랑 구별짓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문제점으로 써있다, 안 좋은 얘기가 써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AI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but 이때는 뭐 AI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것도 문제점 반박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nce that was out of the way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가 바뀌었어요. 돌아간다라고. 삶의 진짜 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결과가 바뀌었죠. 그냥 그 결과 바뀐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넷이 가리키는 게 앞에 결과가 되는 거고 지시사는 앞에 결과를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먹을 걸 얻고 잘 곳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옷이 생기고 근데 이제 그것이 out of the way 이제 벗어난 거야. 그것이 다 채워지고 이제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 끝나고 나게 되면 결과가 바뀌게 돼요. 그들은 진짜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 삶이 여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들은 인물 집단의 상태 돌아가는데 진짜 삶의 일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여가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 바뀐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러 간다면 그리스인들이 여가에 대해서 대했던 생각, 여가라는 것에 대해서 했었던 생각, 관점, 여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만한 친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버티로 결과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 말할 건데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동격이라고 해 이런 거를 명사 하나만 띡 쓰는 걸. 이 앞에 문장이 만약에 행동 상태가 되면은 이 결과를 받아줍니다. 근데 앞에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돼 있다. 그럼 동격은 원인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이때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거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있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21번은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길게 말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까지는 해볼게요. 한 문장만 가지고 끝내긴 좀 그러니까. 자,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전치사 명사의 in the quest for 부분에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다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 있다고 어딘이 아니라 for이니까 이거 결과가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이게 또 그 결과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결과를 얻어가지고 이 결과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위치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 또는 글로벌 히어라키스 오브 시티에서 하나의 위치를 원하게 돼서 그 위치를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고 싶냐면 월드 클래스 시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한 캐피털 투자를 받고 싶은 거죠. 어떤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위치를 잡아서 월드 클래스 시티가 돼서 글로벌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를 받고 싶은 거구나. 자본 투자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게 결과가 되니까 여기 써 있는 얘네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전치사들을 활용할 때 여기를 결과라고 볼 거면 나머지를 원인으로 보는 이런 판단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도시들이 이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 이거를 원하는 거고 월드 클래스 시티가 돼서 자본 투자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도시들이 preoccupied with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거구나. 원인이구나. 요렇게요. 그래서 채택을 하는 거죠. 뭐 이게 몰두하게 된 거다. 됐고 그래서 채택을 한 겁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글로벌리하게 circulating한 re-imaging 방법, globally circulating re-imaging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재개발 전략과 and vision을 채택을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한 전략 같은 걸 다 채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로 자본 투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결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의 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런 것도 팁 하나 드리면은 여기 이탈릭체라거든요. 기울여진 글씨가 있으면 그 기울여진 글씨들끼리 묶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고유명사처럼 쓸 때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건 또 너무 중요한 친구가 하나 있죠. 정말 별표를 4개 정도 해도 모자란. 여러분 주어, 비동사, 명사 보호로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또 주어, refer to, 명사로 나오는 글이 있고요. 또 what is, 명사로 묻는 것도 있고 또 주어, be, characterized, by 명사로 쓰는 문장도 있어요. 자, 요런 친구들로 요즘 가장 핫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첫 문장이 시작이 된다. 요런 패턴으로 첫 문장이 시작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주어를 정의해주는 글이 되는 거예요. 이 주어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주는 글이 되는 겁니다. 정의해주는 글의 특징은 다음 문장 내용부터가 어떻게 주어가 만들어지고 그 주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기본이에요. 요거 나중에 순서별 같은 문제를 풀 때도 요긴하게 활용할 거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주는 글은 어떻게 주어가 만들어지고 그 주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걸 좀 제끼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의 패턴의 글들, 왜냐면 정의 패턴으로 가는 글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주제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게 답이에요. 주어의 정의, 특징 이런 게 답이에요. 그냥 아니면 주어란 무엇인가, 아니면 주어의 역사, 그리고 역할, 발전, 그리고 역할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주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공식화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지문도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가 knowing how, how가 여기서 그래서 방법이 돼요. 이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건 방법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거리구나.
자, 방법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걸 기술을 나타내 준대요. 이런 기술들을 나타내 주는 거다. 서치 에즈부터는 예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치 에즈부터는. 그래서 방법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는 글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4문장 마무리 지을 테니까 오늘 3문장인데 되게 한 얘기가 많아요. 복습 잘 해주시고 모르겠는 거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